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떠셨나요? 알람 소리에 간신히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는 그 순간 갑자기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강한 냄새가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옆에 누운 가족이나 파트너가 아침마다 살짝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사실 이건 특별히 위생이 나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에 양치를 꼼꼼하게 하고 잠들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이 냄새가 찾아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의 미스터리처럼 접근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양치를 잘하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씩 추적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침 입냄새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입냄새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약 30% 이상이 자신의 구취를 경험한다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는 입냄새의 강도와 주변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강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변 사람이 느끼는 구취는 본인이 인지하는 것보다 약 2배 이상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냄새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는 반복되는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처음 맞는 사람에게는 훨씬 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서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입은 밤에 멈춘다. 우리가 깨어있는 낮 동안 입안에서는 끊임없이 한 가지 물질이 생산됩니다. 바로 침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이 침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이 하는 일이 뭘까요? 단순히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소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항균 단백질, 면역글로불린이라는 항체 성분, 그리고 각종 소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안을 청소하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냄새 물질을 분해하고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낮 동안 우리가 말을 하고 음식을 씻고 물을 마시는 행동들은 모두 이 침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에 발생합니다. 잠이 드는 순간 이 시스템이 사실상 멈춥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면 중 침 분비량은 낮 동안에 약 1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90%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낮 동안 열심히 작동하던 자동 세정 시스템이 밤새도록 거의 꺼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 동안 입안은 청소되지 않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청소가 안 되는 그 공간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마이너스. 두 번째 단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우리 입안에는 평소에도 약 700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 놀랍지 않으신가요? 700종. 치아, 잇몸, 혀, 볼 안쪽, 침샘 주변, 이 모든 곳에 다양한 세균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며 존재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침이 이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항균 성분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침이 음식물과 세균 덩어리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침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 환경에서는 특정 유형의 세균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게 바로 혐기성 세균입니다. 혐기성이라는 말은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입안이 건조해지고 침의 순환이 줄어들면서 산소 공급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조건이 혐기성 세균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특히 이 세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혀의 뒤쪽,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 이 세 곳이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아지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들은 칫솔이 잘 닿지 않고 침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적고 음식물도 쉽게 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세균들이 무얼 먹고 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세균은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배출물이 생깁니다. 밤사이 입안에는 세균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넘쳐납니다.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남아있는 극미세한 음식물 찌꺼기,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구강 점막세포, 그리고 입안에 존재하는 각종 단백질 성분들, 이것들이 바로 혐기성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이 이 단백질 성분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특정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단서입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 단서, 냄새의 정체는 가스다. 입냄새의 핵심 물질에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휘발성황 화합물, 영어로는 VSCVOLATIL이 설퍼 컴파운드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쉽게 풀어볼게요. 대표적인 물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황화수소입니다. 이 물질은 썩은 달걀 냄새로 유명합니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자극적인 냄새, 온천 지역에서 맡을 수 있는 유황 냄새,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번째는 메틸메르캅탄입니다. 이 물질은 썩은 양배추나 부패한 채소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극소량만 있어도 강하게 감지됩니다. 이 두 물질이 밤새 입안에서 만들어지고 축적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텁텁하고 불쾌한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입안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의 부패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생화학적으로 보면 그 과정이 맞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황성분을 포함한 가스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냄새의 정체입니다. 마이너스. 자, 그렇다면 이 가스는 어디서 가장 많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네 번째 단서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단서, 진짜 범인은 혀다.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가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혀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일한 평면이 아니라 작은 돌기들이 가득한 구조가 보입니다. 이 돌기들은 미각을 느끼는 미래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틈새와 홈을 만들어냅니다. 이 틈새들이 문제입니다. 세균,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들이 이 틈새에 쌓이면서 설태라는 층을 형성합니다. 설태는 하얗거나 약간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냄새 물질의 핵심 공장입니다. 대한구강보건협회 자료에 따르면 구취원인의 약 60% 이상이 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치아가 아니라 혀라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할 때 치아만 닦습니다. 치아를 아무리 꼼꼼하게 닦아도 구취원인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혀를 방치한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혀의 뒤쪽, 목에 가까운 부분은 칫솔이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설태가 가장 두껍게 쌓이고 세균 활동도 가장 활발합니다. 이 지점이 냄새의 핵심 발원지입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얇은 흰색 막 정도라면 어느 정도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두껍고 노란 설태가 혀 뒤쪽까지 광범위하게 덮여 있다면 냄새 물질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치할 때 혀를 닦고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치아만 닦고 끝냅니다. 혀를 닦는 것과 닦지 않는 것 사이에는 냄새의 강도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해결 방법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다섯 번째 단서, 입이 마르면 냄새는 폭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아침 입냄새의 구조가 어느 정도 그려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아침 구취가 훨씬 심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입이 마르는 정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마름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입니다. 코가 막혀 있거나 평소에 입호흡을 하거나 옆으로 자는 자세에서 어느 순간 입이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입안의 수분이 훨씬 빠르게 증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심하게 건조하고 끈적하게 느껴진다면 이 유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입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구강 건조를 심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전날 저녁의 음식과 음료입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해서 전체적인 수분 상태를 낮춥니다. 커피 역시 이뇨 효과가 있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마신 날 저녁에는 수분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특정 약물입니다. 항히스타민제, 혈압약,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은 침분비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구강 건조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더해지면 침분비가 이미 10%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그것조차 더 빠르게 말라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균 활동이 최대 2배 이상 증가하고 냄새 물질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입안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건조한 환경은 혐기성 세균에게 최고의 조건이고 동시에 냄새를 가두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 5가지 단서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이 드는 순간부터 침분비가 약 90% 가까이 줄어듭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의 혐기성 세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세균들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죽은 세포, 단백질 성분들을 분해합니다. 분해 과정에서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같은 휘발성 황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이 특히 혀의 뒤쪽, 치아 사이 잇몸 틈새에 축적됩니다. 여기에 입을 벌리고 자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특정 습관이 더해지면 건조함이 심해져서 구취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침 입냄새가 만들어집니다. 더러워서가 아니라 몸의 생리적 구조, 세균의 활동 방식, 그리고 생활 습관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이너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양치 잘하세요가 아니라 실제 원인에 기반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 해결책, 잠들기 전 관리가 핵심이다. 아침에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밤새 쌓인 냄새 물질을 모두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싸움은 자기 전에 시작됩니다. 자기 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치실 사용입니다.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은 칫솔로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치아 사이 공간은 칫솔모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고 이것이 밤새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치실을 쓰는 것이 귀찮거나 어렵다면 치간 칫솔을 써도 됩니다. 치아 사이 공간의 크기에 맞는 치간 칫솔을 선택해서 음식물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아침 구취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해결책, 혀 클리너를 사용한다. 앞서 구취 원인의 60% 이상이 혀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혀를 닦는 게 당연히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혀 클리너 또는 혀 클리닝 도구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혀 전용 스크레이퍼는 설태를 긁어내는데 칫솔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혀를 최대한 내밀고 혀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듯 닦습니다.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면 상당량의 설태가 제거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구역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혀 뒤쪽이 구역 반사에 민감하기 때문인데 조금씩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칫솔로 혀를 닦는 것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용 스크레이퍼만큼 설태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혀 클리닝 오늘부터 루틴에 추가해보세요. 마이너스. 세 번째 해결책, 수분 관리를 생활화한다. 침의 주요 성분은 물입니다. 몸 전체의 수분 상태가 낮아지면 침분비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1일 수분 섭취량은 약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양에 훨씬 못 미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은 수면 중 구강 건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 중 화장실을 가야 할 수 있으니 소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새 입안에 축적된 냄새 물질과 세균 덩어리를 빠르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습관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바로 느껴집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 해결책, 코호흡 습관을 유지한다. 입호흡이 구강 건조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중 입호흡이 습관화된 분들은 코호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막힘이 원인이라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은 수면 전 코호흡 훈련이나 필요한 경우 전문의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분들은 수면 테이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구강에 전용 테이프를 붙여 수면 중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인데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자신에게 적합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다섯 번째 해결책, 아침 가글을 활용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빠르게 입안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가글입니다. 물로만 가글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항균 성분이 포함된 가글액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단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가글제는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글은 구석구석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히 흔들어 씻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이너스. 여섯 번째 해결책, 생활 습관 전반을 점검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자체가 구취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흡연은 구취를 약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 자체의 냄새뿐만 아니라 흡연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며 구강 내 세균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구취 개선을 원하신다면 금연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 중 하나가 됩니다.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 자체의 향도 있지만 커피의 이뇨 작용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함께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단백 식단, 특히 육류 위주의 식사는 세균이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합니다. 단백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식후 구강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늘, 양파 같은 식품은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혈액을 통해 폐로 이동하고 호흡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양치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건 구강 문제가 아니라 전신 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일곱 번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빠뜨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구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취의 원인은 구강 내 생리적 변화 외에도 치주 질환, 충치, 편도 결석 또는 내과적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꼼꼼하게 관리를 해도 구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서 스케일링과 구강 상태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스케일링은 칫솔로는 제거할 수 없는 치석과 세균 덩어리를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구취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침 입냄새는 더럽거나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중 침분비가 급감하고 그 사이 혐기성 세균이 증식하며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황화합물 계열의 가스를 만들어내는 생리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혀위설태, 입호흡으로 인한 건조함, 수분 부족, 흡연, 커피, 식단 같은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구취는 더욱 심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구취는 충분히 개선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딱 3가지만 먼저 시작해보세요. 자기 전 치실 사용, 혀 클리너 사용,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이 3가지 습관만 꾸준히 이어가도 일주일 안에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아침에 가장 입냄새가 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상 직후인가요? 아니면 아침 식사 전인가요? 출근해서 마스크를 쓰는 순간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귀 뒤에서 나는 냄새의 정체를 몸속 구조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귀 뒤쪽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느끼신 분들, 다음 편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